지난 시간에는 그 원형 단면이 아닌 솔리드 축에 대한 그 타워 맥시멈하고 파이 맥시멈을 구하는 식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완전히 또 새로운 주제로 이번에는 그 축이 이렇게 얇은 그 벽을 갖고 이런 중공 전단 응력을 어떻게 구하고 또 비틀린 각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공식을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얇은 벽을 가진 튜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거의 정의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T라고 하는 것은 요 얇은 벽의 두께를 우리가 T라고 하고,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그 센터 라인을 이렇게 쭉 따라가지고 이렇게 그 만들어지는 그러한 그 면적하고, 그거를 원으로 파이 R 제곱이라고 하는 그 원으로 우리가 그 면적을 대체했을 때 그 면적이 갖게 되는 그 반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반경하고 두께와의 비가 10보다 크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얇은 벽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역수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R분의 T가 될 것이고, R분의 T는 뭐보다 많이 작아야 돼요? 0.1보다 많이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얇은 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조건이 있을 때 우리가 얇은 벽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이렇게 얇은 벽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튜브가 이쪽에서 그러니까 플러스 T, 이쪽에서도 플러스 T가 되겠죠.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그래서 양쪽에서 비틀림 하중을 주었을 때, 요 어떤 면을 딱 잘랐을 때 요 면에 있어서의 타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는가.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얇은 벽의 두께가 T라고 되어 있는데, 이 T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쭉 따라서 이렇게 갈 때 이 T는 지금 일정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얇은 벽만 갖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클로즈드 섹션이라고 그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막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T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걸 따라가면서 충분히 다른 두께를 가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타우를 구해야 될 것인가 하면, 이 타우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쪽까지를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작은 길이, 그러니까 미소 길이 여기를 DX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원통형 방향으로 이것을 이제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를 잘라내냐 하면 거의 전체를 다 잘라내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이 일부분만 이렇게 잘라내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직육면체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자유물체도로 그려줍니다. 그럼 이것을 이렇게 띄어내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이 이제 그려지는데, 소위 이렇게 되면 여기서 A라고 하는 점은 어디를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 점을 얘기합니다. 이 점. 그 다음에 여기 B라고 하는 점은 이 점을 얘기해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A라고 하는 곳이 여기라고 하게 되면 T만큼 떨어져 있는 이제 요 점에 있어서의 이제 요 점을 우리가 이제 A 프라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요 A 점하고 여기 A 프라임 점에 있는 전단 응력은 차이가 날 것인가 아니면 차이가 나지 않을.
마찬가지로 여기 B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의 전달 능력이 있을 텐데 여기에 전달 능력과 여기에 TB라고 하는 두께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에 있는 점 거기에 있어서의 전달 능력은 과연 같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요 내부, 이쪽 내부를 보게 되면 이쪽 내부에는 이 토션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가해져 있지 않죠.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도 물론 가해져 있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이 바깥쪽에 있어서의 타우는 뭐가 되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사각형 형태에서 모서리 그쪽에 봤을 때 이쪽 바깥쪽에서는 스트레스가 없다 그랬죠. 스트레스 프리.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어서의 타우가 0이 돼야 되고 여기에 있어서의 타우가 0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변화할 때 우리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얇은 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얇은 벽이라고 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붙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안쪽에 있어서의 타우와 이 바깥쪽 요 면에 있어서의 타우가 엄밀히 얘기하면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얇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의 변화의 정도는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얇은 벽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변할 때에 여기서 여기까지 변하면서 여기 뭐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것을 가정을 할 거냐 하면 여기에 있어서의 소위 타우라고 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응력과 거의 똑같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A라고 하는 요 단면을 딱 잘라서 보면 여기에 있어서의 타우 A하고 타우 A 프라임이었었죠. 그 다음에 여기 타우 A는 거의 똑같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A라고 하는 요 단면에서 여기에 이제 타우 A가 이제 일정하게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모서리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쪽 방향으로 지금 타우 A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쪽 면에 요 점에 대해서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타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의 타우 A가 이렇게 되면 이쪽에서도 타우 A가 이쪽 방향으로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어서의 타우 B도 이쪽 방향으로 이게 지금 이쪽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타우 B도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타우 B가 이쪽 방향으로 지금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쪽 면에 있어서도 이쪽 방향으로 지금 타우가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죠. 자, 그래서 이쪽의 타우 A와 이쪽의 타우 B가 이 타우 A와 타우 B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dx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dx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x라고 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s가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평형 방정식을 하나를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쪽 방향, 소위 이쪽 방향으로 가는 힘이 평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보면 여기에 타우 B에 의해서 이쪽 방향으로 생겨나는 힘들이 있겠죠.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타우 B에다가 면적을 곱해줘야 되니까 여기 dx하고 그죠? dx하고 그 다음에 여기 tb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쪽 방향에 힘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타우 A가 이쪽 방향으로 지금 나와 있죠. 이 타우 A에 의해서 요 면적의
요 면적에 작용하고 있는 타우 A들을 다 더하게 되면 그게 이제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되겠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타우 A에다가 dx에다가 ta를 곱한 게 됩니다. 그럼 얘는 이쪽 방향으로 지금 힘이 작용하고 있고 얘는 이쪽 방향으로 지금 힘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그 두 힘이 서로 평형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수식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금방 얘기했다시피 타우 A에다가 이 면적 TA dx 그 다음에 타우 B에다가 요 면적 dx에다가 TB라고 하는 것을 곱해주면 이건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dx라고 하는 것과 여기 dx는 똑같은 것이니까 이제 약분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타우 A, TA 곱한 것이 타우 B, TB를 곱한 것과 같다. 이러한 수식을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요만한 엘리먼트를 갖고 썼으니까 이러한 관계식이 얻어진 건데 우리가 이거 말고 이 옆쪽에서 또 다른 걸 잡아가지고 만약에 C하고 D에 대한 것을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으로 그렸다. 그럼 어떤 식이 나오겠어요? 타우 C, TC, DX가 타우 D, TD, DX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연결을 해가지고 또 하게 되면 얘하고 결국 다 똑같은 게 되겠죠. 타우 A, TA가 타우 B, TB와 같고 또 그 옆에 있는 미소 요소를 따지게 되면 타우 C, TC, DX와 같고 뭐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다 똑같다는 얘기냐면 타우하고 T를 곱한 것이 다 똑같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우 A, TA가 여기서 타우 B하고 TB하고 같으니까 이것은 어디나 지금 다 똑같은 상황이 돼서 이거가 컨스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 타우하고 T를 곱한 것을 우리가 Q라고 놓고 이것을 쉐어 플로우라고 부릅니다. 쉐어 플로우를 우리나라 말로 바꿔주면 전단유라고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단유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전단 응력이 흐르는 것으로 마치 유체에서 유체에 유동하고 우리가 소위 시밀레러티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유사성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플로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좀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Q라고 하는 거에 디멘전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이 타우 A라고 하는 것은 뭐죠? 디멘전이 뉴턴 퍼 미터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응력 단위니까 뉴턴 퍼 메타 제곱. 그 다음에 TA는 뭐가 돼요? 길이니까 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서로 곱하게 되면 뉴턴 퍼 미터가 남죠. 그래서 뉴턴 퍼 미터가 남는다는 이야기는 이 Q라고 하는 거의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단위 길이당의 힘을 나타내고 있다. 라고 하는 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컨스턴트하기 때문에 만약에 TA가 크다고 하면 타우 A는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TB가 이제 작다 하게 되면 타우 B는 커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은 T가 걸려 있을 때 어느 부분에서 타우가 맥시멈이 나올 것 같아요? T가 미니멈일 때, 그죠? T가 미니멈일 때 타우가 맥시멈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타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유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단면을 잘라서 여기에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T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을 때 여기 원점에서부터 어떤 여기 요 점선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얇은 벽에 센터를 쭉 연결한 점입니다. 센터를 쭉 연결한 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S라고 이제 불러줍니다. 그래서 어떤 이무의 점에서 여기서 TS라고 하는 만큼의 아주 짧은 길이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소위 요 T라고 하는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어떤 힘이 작용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dF라고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두께는 여기 ds에 대한 두께는 우리가 t라고 놓고 그 다음에 이제 h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높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삼각형을 뭘 의미하겠어요? 그냥 삼각형은 여기 파랗게 생긴 것은 삼각형의 면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삼각형의 면적을 계산한다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어요? 여기가 ds고 그 다음에 높이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h에다가 2분의 1 이렇게 해주게 되면 삼각형의 면적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생각할 거냐 하면 이 dt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기로 합니다. 요 ds라고 하는 곳에 있는 타우 때문에 결국 요 ds라고 하는 길이에서 발생시키고 있는 토르크는 얼마냐? 그걸 이제 우리가 dt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 df라고 하는 건 뭐죠? df라고 하는 것은 요 ds라고 하는 길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을 얘기합니다. 그럼 그 힘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었던 q라고 하는 게 뭐였죠? 단위 길이당의 힘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 ds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q라고 하는 그 힘, 그러니까 단위 길이당의 힘이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q가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면 q하고 ds를 곱하게 되면 뭐가 돼요? 결국 힘이 됩니다. 단위 길이당의 힘인 q에다가 ds라고 하는 것은 거리니까 그걸 곱해주게 되면 힘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df라고 하는 것은 q의 ds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힘에다가 뭘 곱해줘야 되죠? 힘에다가 그 힘의 수직한 거리, 여기서 지금 h로 나타나 있는 그 h를 곱해주면 그것이 바로 dt가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요 ds들을 이렇게 점선에 따라서 쭉 다 더해 주었다 하게 되면 토탈 t가 나오겠고 그 토탈 t가 결국 얘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토탈 t는 요 q dsH를 전체적으로 다 요 s 요 한 바퀴 삥 도는 거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적분하기가 굉장히 골치 아프니까. 왜냐하면 이 전체적으로 이게 좀 다 이제 변할 거거든요. h도 다 변할 것이고 t도 다 변할 것이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삼각형의 면적을 아까 계산할 적에 h하고 ds에다가 2분의 1을 하게 되면 이 면적을 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 면적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면적 요만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s에 대해서 쭉 더하게 되면 요 원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삼각형으로 쭉 더해주는 형태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쭉 다 더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요 한 바퀴를 뺑 돌게 됩니다. 그러면 요 면적은 어떻게 돼요? 요 면적이 지금 여기서부터 요만큼 삼각형이 있다가 요 삼각형이 계속 이쪽 삼각형 해갖고 다 더해지게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전체적인 면적이 나오죠. 그러면 이 전체적인 면적에서 요만한 조그만한 면적을 요 면적을 우리가 DAM으로 표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AM이라고 하는 거에 미소 면적을 우리가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DAM이라고 놓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HDS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2배의 AM이 되는 거죠. 2배의 DA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Q라고 하는 건 뭐예요? 타우에다가 T를 곱한 거였는데 그것이 컨스턴트였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컨스턴트니까 당연히 바깥쪽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Q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Q 다음에 이 DAM에 대해서 이것이 적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요 한 바퀴 뺑 돈 거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AM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배의 타우에 여기 지금 T가 빠졌습니다. T가 있고 그 다음에 AM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T라고 하는 것이 2배의 타우의 T의 AM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 타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타우는 2배의 T의 AM분의 T 이렇게 해가지고 타우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이 식에서 또 보게 되면 여기 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부에서 이 튜브에 가해준 토션이 있고, 그러니까 토션은 항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배라고 하는 건 상수고 AM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 AM이라고 하는 것도 단면의 형상이 결정만 되면 바로 우리가 그 센터 라인을 쭉 그려가지고 그걸로 만들어지는 면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M도 항상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T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T는 여기서부터 가면서 계속 변하니까 T가 미니멈인 곳에서는 이 타우가 맥시멈이 나올 것이고, 여기서 T가 맥시멈인 곳에서는 타우가 미니멈이 나온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타우 맥시멈과 타우 미니멈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우리 지난번에 원형 단면으로 본다면 J분의 T 로라고 하는 거에 해당하는, 거기에 대응하는 공식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게 지금 얇은 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특수하게 원형 단면일 수도 있겠죠. 이게 지금 이무의 모양이니까 원형 단면을 생각을 하되 얇은 벽이니까 이 CI하고 C0가 어떤 경우예요? 거의 같은 경우. 그래서 CI하고 C0가 뭐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것으로 계산한 결과하고 그 다음에 타우는 J분의 T로라고 하는 것으로 계산한 결과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게 나올 거예요?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야 맞는 거죠. 이렇게 계산할 땐 다르게 나오고 또 그렇게 계산할 때 다르게 나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어느 게 답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타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틀린 각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이 비틀린 각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U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책에서는 유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에너지법을 배운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계산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을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냥 유도를 하기로 합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그 물체에다가 어떤 힘을 가해줘서 변형이 생기게 되면 그걸 우리가 이 물체에 대해서 뭘 해줬다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일을 해 주었다라고 했죠. 그럼 그 일을 해 준 것이 재료 내부에서는 뭘로 저장이 돼요? 탄성 변형 에너지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물체에다가 행해준 일하고 그 다음에 재료 내부에 저장되는 탄성 에너지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일과 탄성 변형 에너지 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자, 이것이 비틀림 모멘트 T가 가해져 가지고 파이만큼의 비틀림 각도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봉에다가 이 축에다가 해준 일이 얼마냐 그러면 2분의 1 T 파이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그 파워 트랜스미션 그러니까 동력 전달이라고 하는 거에서 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계산을 했어요? T 파이로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왜 2분의 1 t 파이죠? 뭐가 차이점일까요? 뭐 어떤 경우에는 t 파이라고 그랬다가 어떤 경우에는 2분의 1 t 파이라고 하게 되면 결국 타우로 봤을 때는 2배의 차이가 나게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떤 차이가 날까요? 그렇죠. t를 0에서부터 t까지 점진적으로 주어졌을 때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평균적으로 얼마만한 힘을 준 거예요? 2분의 1만큼 준 거죠. 그래서 여기서 t를 0에서부터 t까지 0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주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비틀림이 평균 비틀림은 2분의 t만큼 준 거죠. 그래서 2분의 t에다가 파이를 곱한 게 결국은 우리가 행해준 1이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왜 U로 표현했느냐? 이것은 탄성 변형 에너지를 우리가 U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운 거죠. 자, 그럼 여기에 T라고 하는 것은 T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뭘로 표현해 줄 수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1/2 타우 감마 dv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그 지난번에 텐션 테스트를 했었죠. 그래서 텐션 테스트를 해가지고 어떤 다이어그램을 얻었어요? 시그마 입실론 다이어그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훅스로가 만족되는 그 구간까지는 직선으로 나왔죠. 그 다음서부터 이제 뭐 소송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다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탄성 부분, 훅스로가 정확하게 만족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시그마 입실론 선도에서 직선으로 나왔던 그 아래에 있었던 면적 그게 뭘로 표현이 되죠? 2분의 1 시그마 입실론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그게 바로 뭐였어요? 그게 스트레인 에너지 덴시티였었죠.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탄성 변형 에너지였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의 지금 이 1이라고 하는 게 2분의 1 t 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타우와 감마로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2분의 1 타우 감마에다가 요게 뭐예요? 최적에 대한 거니까 요 아래 거 요것만 얘기를 한다면 요것은 단위 최적당 탄성 변형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토탈 U. 그러니까 V에 대해서 적분을 해줘야 V에 대해서 다 더해줘야 토탈 U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U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것을 타우 감마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타우라고 하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이 타우는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이 문제를 지금 풀고 있으니까 타우라고 하는 것은 ETAM분의 T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가 지금 타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감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뭘로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타우라고 하는 게 뭐예요? 타우라고 하는 것은 G 감마입니다. 그럼 감마라고 하는 것은 G분의 타우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G분의 타우가 돼서 여기 타우에다가 하나를 더 곱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타우가 ETAM분의 T였었는데 그게 제곱 그 다음에 G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타우의 감마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DV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DV는 바로 여기에 있어서 어떤 여기에서 요 DX 부분을 잘라가지고 요 부피를 생각을 하게 되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요 면적은 뭘로 계산할 수가 있겠어요? t에다가 ds를 곱해주면 면적이 되죠. 그죠? 근데 그게 da고, 그 다음에 길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잘랐다. 그래서 미소 길이 dx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dv라고 하는 것은 뭐 곱하기 뭐예요? 요 엘리먼트에 대해서 보게 되면 요 da에다가 여기에 dx를 곱한 것이 dv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da라고 하는 것과 dx로 이렇게 분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금방 얘기했듯이 요 da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t에다가 ds를 곱한 거죠. da는. 그 다음에 요 dx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단순히 길이에 대해서 그냥 쭉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것들하고 요 dx는 전혀 상관이 없죠. 하나는 전부 이쪽 잘린 면에 대한 것이고 dx는 그거와 수직한 길이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L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그러니까 DA니까 A가 되고 여기가 A입니다. 그래서 요 L에 대해서 요 DX를 적분해 주게 되면 L로 튀어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변수냐 이렇게 되면 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부에서 준 거니까 이것은 상수고, 그 다음에 AM이라고 하는 것도 단면이 정해져 있다 하면 AM이 나오니까 이것도 상수입니다. T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T라고 하는 것은 S에 따라서 지금 쭉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TA라고 하는 것이 TDS니까 당연히 T는 변수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지금 전부 상수가 돼서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2분의 1, 그 다음에 요거가 제곱이니까 4, 이거의 제곱, AM의 제곱, G, 그 다음에 T의 제곱. 그 다음에 L에 대해서, 그러니까 X에 대해서 적분한 L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A에 대한 적분인데, 요 TA를 뭘로 바꿨느냐 하면 T의 DS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 인테그랄은 뭐에 대한 인테그랄이 되죠? S에 대한 인테그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한 사이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한 바퀴를 돌렸다.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t제곱이 있어서 이 t제곱분의 tds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t하고 여기 t가 사라지게 되면 이제 여기 적분 구간은 인테그랄 t분의 ds만 남고, 나머지 여기 상수 부분은 그대로 여기에 그렇죠. 여기 이제 t분의 ds만 남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였죠? 파이를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이게 이제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되면 2분의 1하고 2분의 1 없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 t하고 여기 t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는 TL만 남고, 여기는 4의 AM의 제곱 G만 남고, 그 다음에 여기가 T분의 DS만 남습니다. 그래서 파이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죠. 뭐 요 정도를 유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한 5분? 뭐 5분도 안 걸리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걸 구태여 공식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줄 이유는 없겠죠. 또 타우도 마찬가지. 타우 이거야 뭐 그냥 외워도 금방 외워질 수 있는 것이고, 뭐 안 외워지면 요 그림만 하나 생각하게 되면 딱 2줄이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여하튼 얇은 벽을 가지고 있는 단면에 대한 그 타우는 이렇게 계산이 되고, 비틀린 각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소위 타우의 에버리지로 보게 되면 2배의 TAM분의 T. 근데 사실은 이 에버리지는 여기에서 별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역시 타우 맥시멈이 우리의 관심 대상이죠. 그래서 타우 맥시멈이 되게 되면 이 T가 뭐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T가 미니멈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페어 플로우라고 하게 되면 이건 Q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Q라고 하는 게 타우와
t를 곱한 것이 q니까 q라고 하는 것은 2배의 am분의 t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angle of twist는 금방 구했던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식하고 이 식만 알게 되면 이 얇은 벽을 가지고 있는 그 비틀린 부재에 대한 것은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 되게 심플해요. 자, 일단 이 예제를 한번 읽어보면 Calculate the average shear stress. 그러니까 타우 에버리지를 지금 구하라고 되어 있네. 요건 뭐냐 하면 어떤 경우에 타우 에버리지가 나올까요? T가 미니멈도 없고 맥시멈도 없을 때. 이때는 뭐 타우 에버리지를 구해야 되겠죠. 그냥 타우라고 해도 되는데, 그죠? T가 일정한 경우니까. 자, average shear stress in a thin walled tube having a circular cross section of mean radius Rm.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얇은 벽을 가지고 있는 단면을 우리가 원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원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 벽이 매우 얇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mean radius Rm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센터에서부터 여기 두께의 센터까지 거기에 반경을 우리가 RM이라고 놓자. 그리고 그때의 그 두께, 그러니까 여기에 이 두께를 우리가 T라고 놓자. Which is subject to a torque T. 여기에 T를 지금 받고 있다. Also, what is the relative angle of twist if the tube has a length L? 만약에 이 길이가 L이라고 하게 되면 이 튜브에 있어서의 상대적인 비틀림 각은 얼마인가? 여기에서 지금 양쪽으로 지금 T가 가해져 있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T가 지금 변해요, 안 변해요? T가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GJ분의 TL로 하게 되면 상대적인 비틀림 각이 나오죠. 이게 0이라고 딱 고정이 되어 있으면 단순히 여기에 대한 비틀림 각만 나오는 거지만 그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에 대한 상대적인 거죠. 이거에 대한 상대적. 자, 그래서 뭐 RM하고 T가 지금 주어져 있고 그때의 에버리지 쉐어 스트레스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뭐 이 식으로 그냥 바로 쓰면 됩니다. 타우의 에버리지는 2T AM분의 T로 표현할 수가 있고 여기 A의 M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AM이라고 하는 게 여기 센터를 쭉 따라서 만들어지는 면적을 AM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거의 반경이 지금 RM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파이 RM의 제곱 그러면 바로 그게 AM이 됩니다. 그래서 파이의 RM의 제곱 이걸 대입을 시키게 되면 이게 돼요. 이게 바로 타우의 에버리지가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We can check the validity of this result. 이 리절트가 맞나? By applying the torsion formula.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J분의 T로를 이용을 해서 한번 구해보자. So in this case equation, 5-9이라고 하는 것은 타우는 J분의 T로를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J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우리가 중공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J라고 하는 것은 요식에 의해서 나오겠죠. 2분의 파이 원래는 C0인데 C0 대신에 R0의 4승 RI의 4승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인수분해하게 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R5의 제곱 RI의 제곱이고 이것은 또 다시 한번 또 인수분해가 되니까 R0 플러스 RI, R0 마이너스 RI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이제 RM의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서 보면 RM이라고 하는 것이 R5하고 RI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다는 뜻이냐? 거의 똑같다는 뜻이죠. 그죠? T라고 하는 게 워낙 얇으니까. 그 다음에
T라고 하는 것은 바로 RO에서 RI를 뺀 거와 같은 거죠. 자, 이게 유사하다라고 해서 이것도 그럼 T가 제로다 이렇게 놓으면 지금 무슨 문제 풀고 있는지 까먹은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RO하고 RI는 이제 이런 거죠. 차이가 뭐 0.01mm 정도 차이가 난다. 이런 차이를 갖고 있는 거고, T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작아야 되죠. 이것은 RO-RI가 되고, 그래서 J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게 되면 2분의 파이, 아까 RO의 제곱 플러스 RI의 제곱이잖아요. 그게 2배의 RM의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RO 플러스 RI, 그것이 바로 2배의 RM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RO-RI가 T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이런 수식이 나옵니다. 근데 요것이 이제 J가 되니까 요 식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J라고 하는 게 이것이고, 그 다음에 T가 있고 RM이 있고, 그럼 RM하고 RM이 하나가 약분돼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 식하고 어떻느냐 이 말이죠. 이렇게 구한 것이나 이렇게 구한 것이나 값이 같다.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식을 유도할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단면의 모양에 대한 가정을 전혀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면의 형상이 원형이 됐든 아니면 그야말로 아주 어지럽게 만들어져 있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뭐 간단하게 원형 단면에 대해서도 이 공식이 잘 맞는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 파이를 아직 안 구했네요. 자, 파이라고 하는 수식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AM이라고 하는 것이 파이 RM의 제곱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기 T분의 DS를 적분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중공축이잖아요. 지금 이거는 똑같은 예제니까 중공축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T라고 하는 게 지금 변수가 아니에요. T라고 하는 게 변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T는 그대로 상수가 돼서 바깥쪽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DS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센터 라인을 통해서 쭉 그려진 그 점선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그 점선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2파이 r이 되겠죠. 2파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r을 2파이 rm을 집어넣게 되면 결국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해서 파이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 t가 변수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적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얇은 벽을 가지고 있는 단면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타우하고 파이를 구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뭐부터 시작을 합니까? 타우는 2TAM분의 T. 이거 써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일단 문제를 보면 타우만 구하라고 하면 그거 하나만 갖고 충분합니다. 근데 여기 트위스트 앵글이 있는 걸로 봐서 파이라고 하는 수식도 알아야 되겠네요. 자, 예제를 보면 The tube is made of C86100 bronze.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제 뒤에 우리 책 뒤에 그 머티리얼 프로퍼티 테이블이 있어요. 거기 가서 얘를 찾아오면 뭐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까? G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틀림에 대한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G값이 필요하다는 거야. And has a rectangular cross section as shown.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면이 이제 이런 단면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If it is subjected to the two torque. 이런 토르크하고 이런 토르크가 지금 가해지고 있다면 determine the average shear stress in the tube의 point A and B. A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있고 B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 점으로 봤을 땐 A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에 있을 거고 여기에 B라고 하는 점이 있겠죠. 지금 여기서 A하고 B라고 하는 점은 뭐 때문에 있을 것 같아요? 두께가 서로 다르니까 그 두께가 다르다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지금 해놓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의 평균 쉐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T가 똑같으니까 평균적인 쉐어 스트레스를 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께가 똑같으니까 역시 에버리지 쉐어 스트레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T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T는 이 점을 지나가는 면을 잘라서 여기에 T가 얼만큼 걸리느냐를 봐야 되겠죠. 그럼 얼만큼 걸리겠어요? 이쪽으로 60, 이쪽으로 25면 이쪽으로 얼만큼 걸려? 35만큼 걸리겠죠. T는 35만큼 걸린다. 일단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타우는 어떻게 구해? 2배의 T의 AM이니까 AM은 어떻게 구해져요? 여기 센터 라인 그리고 여기서 센터 라인 이렇게 그려서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되겠죠. 그게 바로 AM이 나올 거니까. 그럼 요 길이가 얼마가 돼요? 요 40에서 뭘 빼면 됩니까? 40에서 3을 빼면 되겠죠. 왜냐하면 반반씩 잘라지는 거니까. 에? 아니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어떻게 구해? 40에서 5를 빼야죠. 40에서 5를 빼야죠. 그럼 여기 길이는 어떻게 구해? 60에서 3을 빼면 되겠죠. 그럼 AM이 나오죠. 그 다음에 A점에 대해서는 T를 5를 집어넣으면 되고, B점에 대해서는 T를 3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AM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한 거예요. 60에서 3을 뺀 거고 40에서 5를 뺀 겁니다. 그래서 A가 이렇게 나오고, TA는 T가 5mm짜리니까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B에 대해서는 3mm짜리니까 이렇게 넣으면 돼요. 공식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는 1.75, 여기는 2.9. 상당히 간단하죠. 근데 이 단면이 이렇게 간단한 경우에는 간단한 것이고, 이렇게 이거를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단면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 가면서 타워가 다 변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도 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러한 문제는 여러분 수준에서 힘듭니다. 요거가 없으면 뭐 그런 대로 구할 수 있고. 자, 여하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앵글 오브 트위스트를 구해야 됩니다. 앵글 오브 트위스트는 어떻게 구하냐면 식이 이렇게 나와 있죠. 파이는 4am 제곱 g분의 tl, 그 다음에 인테그랄 t분의 ds. 요건 상수니까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4배에 그 다음에 am의 제곱, am이 아까 0.002로 계산이 됐죠. 이렇게. 그래서 집어넣고 g라고 하는 것은 이제 테이블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 다음에 t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게 뭐예요? 이 t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가 지금 고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t라고 앵글이라고 하는 것은 뭘 구하는 거냐 하면 and c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원형 단면에서 구했다시피 여기에서 여기까지 변화하는 각도, 여기서 여기까지 변화하는 각도를 다 더해줘야 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와가지고 각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도. 이게 지금 서로 반대니까 이제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를 정확하게 따져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양쪽이 다 여기서는 안 나타냈네요. 자, 어디서 60이 걸리게 될까요?
여기 C에서부터 D까지 여기를 계산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내부 토르크가 얼마가 나오겠어요? 60이 나오겠죠. 어떤 방향이죠? 이렇게 하는 걸 여기 플러스로 놓게 되면 이쪽으로 돌아가니까 같은 방향이죠? 그게 왜 마이너스 방향입니까? 플러스 방향이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요? 옆에 친구가 마이너스라고 그랬대. 이쪽 방향도 플러스지만 이쪽 방향도 플러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자르게 되면 D에서부터 E까지 작용하는 모멘트를 구할 수 있겠죠. 그게 얼마예요? 60에서 25를 뺀 거가 됩니다. 그래서 35가 되겠죠. 그것도 어떻게 돼요? 이쪽 방향으로 돌리니까 이쪽에서는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또 가죠. 그러니까 반대 방향이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죠. 다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60에 대해서 아까 C에서부터 D까지 여기에 대한 걸 쭉 집어넣고 그 다음 여기다가 쭉 집어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T분의 DS가 여기 괄호 쳐놓은 부분이 T분의 DS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 T분의 DS가 결국은 똑같이 나오겠죠. 단면이 다 똑같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 T가 얼마예요? T가 5mm였었죠. 5mm. 근데 5로 된 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 길이가 얼마입니까? 57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T가 5고 여기에서 여기가 지금 한 바퀴 도는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먼저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돼요? 57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계산하게 되면 이번에 뭐가 됩니까? 3분의 35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계산하게 되면 다시 5분의 57이 됩니다.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하게 되면 3분의 20 되겠죠. 그래서 2배씩 걸리게 되겠죠. 그죠? 이게 두 변이니까 여기서부터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T분의 DS의 디멘전을 보게 되면 뭐예요? T가 두께니까 미터고 DS라고 하는 건 뭐예요? S를 따라가서 쭉 가는 거리를 나타내잖아요. 그것도 역시 미터죠. 그러니까 디멘전이 없죠. 원이죠. 결국 그건 뭐냐면 여기에다가 요만큼이 더 그러니까 요만큼의 배수가 더 가해지는 비틀림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거에 대해서도 똑같은 단면적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를 계산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여기에 가서 이제 원이 하나가 달렸다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원을 따라가야 되겠죠. 원을 따라가면 뭐가 되겠어요? 파이 r이 되겠죠. 파이 r. 그 다음에 두께가 똑같다. 그러면 그 두께 그대로 생각을 해서 돌리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얇은 벽을 가지고 있는 튜브 형태의 축에 대한 타우와 파이를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뭐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그 엑서사이즈 프로블럼에 많이 있으니까 아마 한 3개 정도만 풀어보면 아주 이거에 대해서는 익숙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절이 5.8절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 또 응력 집중이죠. 자, 응력 집중이라고 하게 되면 뭐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단면적이 갑자기 변화하는 경우에 작은 단면적 쪽에서 응력이 평균치보다 훨씬 큰 응력이 발생한다. 그것을 응력 집중 현상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그 집중, 그러니까 여기서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 팩터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에버리지 그 타우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응력 집중이 생기는 곳에 있어서의 타우가 뭐가 된다는 거죠? 타우 맥시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타우 맥시멈이 뭐하고 같다는 소리예요? 시그마, 그러니까 타우의 노미널 아니면 타우의 에버리지에다가 K만큼 곱한 것과 같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항상 타우의 에버리지를 계산을 한 건데 타우의 에버리지보다 몇 배의 더 큰 스트레스가 걸린다라고 하는 게 응력 집중이니까. 그래서 그 K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타우의 맥시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타우 맥시멈을 구하는 이유는 뭐였죠? 안전하게 설계를 한다. 그래서 타우 맥시멈이 무엇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야. 타우 얼라우보다 작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같으면은 이제 이 그림들이 뭘 나타낸 거냐 하면 응력 집중이 나타나는 경우인데 비틀림 모멘트가 걸리는 경우에 부품들을 여기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으면 이제 축이고 그 다음에 그 축 맨 끝에다가 이렇게 덧붙여 가지고 이런 판을 만들어서 이 판하고 판 사이를 이제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오는 축이 있고 이쪽에서 나오는 축이 있어 가지고 그 두 개를 딱 맞물려 놓고 거기에다가 볼트로 체결을 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길어지는 거죠. 요거의 이름이 뭡니까? 이거의 이름을 모르면 맨날 야, 그 축에다가 이렇게 덧붙여 가지고 원형으로 만든 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해서 볼트로 고정시키는 그런 부위 있잖아.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됩니다. 그걸 영어로 하려면 더 힘들죠. 이걸 간단하게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플랜지. 영어지만 그걸 우리나라 말로 뭐가 돼요? 플랜지가 됩니다. 똑같은 겁니다. 플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토션을 걸어주게 되면 여기에 있는 그 볼트에 전단 응력이 걸려가면서 이쪽으로 전달을 해 주는 거죠. 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여기 지금 기어를 고정을 시켰는데 축에다가 그때에 이 축에다가 요만큼을 팠대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기어 쪽에도 요만큼 또 파야 되겠죠. 그럼 양쪽을 판 다음에 어떻게 하면 고정이 돼? 거기에다가 세멘트를 발라? 그렇죠. 쐐기를 박는 겁니다. 여기다. 그 쐐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키라고 부릅니다. 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판 요것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요거를 키홈이라고 부릅니다. 키홈. 그렇게 되면 결국 요 모서리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단면이 굉장히 작은 단면이 되죠. 요 부분이. 그래서 요 모서리 부분에서 응력 집중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키홈을 영어로 얘기하면 또 뭘로 하죠? 키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것은 뭡니까? 요 같은 경우는 그 축의 단면이 변화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가는 축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제 굵게 이렇게 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응력 집중이 조금 덜 되라고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그 곡률을 준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그 인장 압축할 적에 그때 이렇게 단위되어 있는 그 봉을 한번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때에도 이렇게 직각으로 딱 꺾어지게 되면 응력 집중이 생기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완만한 곡률을 준다고 그랬죠.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필렛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필렛을 준 형태가 되어 있는 거죠. 아무리 필렛을 줬다 하더라도 단면적이 여기서 변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단면적이 가장 작은 요 부위에서 바로 요 부위에서 타우가 맥시멈이 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이제 디자인 코드에 보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디자인 코드에 가서 요 그림을 보고 내가 지금 설계하고자 하는 거와 모양이 같다. 그러면 그 그림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쪽에 X축에 있는 소위 변수가 뭐냐. 여기서는 지금 D분의 R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매개 변수가 스몰 D분의 라지 D. 이게 라지 D고 이게 스몰 D죠. 그러니까 스몰 D분의 라지 D에 따라서 K가 어떻게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프로 쭉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값하고 요 값을 알게 되면 어떤 점을 딱 찍어서 그때의 K를 읽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타우 맥시멈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맥시멈 쉐어 스트레스라고 하는 타우 맥시멈은 K의 J분의 TC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타우의 노미널이 됩니다. 아니면 타우의 에버리지가 되죠. 근데 여기에 이 타우 맥시멈이 타우의 얼라울보다는 작아야 안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뭘 구하는 거예요? 결국 단면의 형상을 구하는 거죠. 단면의 형상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J에 들어가 있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더 스텝트 샤프트 shown 여기서 스텝트 샤프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계단 형태의 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텝이라고 하는 게 계단이니까 이걸 우리말로 얘기하면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단축이라고 합니다. 계단 단자에다가 축자를 써서 단축. 그래서 단축이 is supported by bearings at A and B. A하고 B 지금 지지가 되고 있다. Determine the maximum stress in the shaft. 최대 응력을 결정해라. Due to the applied torque. 이렇게 토르크가 지금 작용이 되고 있을 때 그때의 맥시멈 쉐어 스트레스를 결정해라. 더 shoulder fillet. 여기 뭐 필렛이 그림에도 있나요? 난 잘 안 보이는데. 아까 여기에 살짝 필렛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shoulder fillet at the junction of each shaft. 이 축하고 이 축 요 사이 요 정션에다가 접합 부분에다가 만나는 부분에다가 필렛 레디어스를 6mm를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모양을 가지고 그럼 여기에서 보나마나 타우 맥시멈이 걸릴 텐데 이 타우 맥시멈이 걸리게 될 때에 결국 응력 집중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응력 집중 계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찾아야 타우 맥시멈을 구할 수 있겠는데 일단은 여기가 최대인지 여기가 최대인지 모르잖아요. 뭐가? T가. 맥시멈인 곳에서 타우 맥시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어디에서 지금 맥시멈 T가 걸리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딱 자르면 없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자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30이 생길 것이고 여기를 또 자르게 되면 60하고 30이면 또 아까
절대치로만 따지면 또 30이죠. 여기도 30이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전체적으로 다 30이 걸리네? 그죠? 그럼 계산할 필요가 없네요. 그죠? 전체적으로 지금 T가 똑같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 K를 먼저 구해야 되겠어요. K를 구하려고 하면 지금 바로 이러한 형태니까 뭘 구해야 됩니까? 스몰 d분의 r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스몰 d가 얼마죠? 지금 여기 스몰 d가 20이고 그 다음에 r이 6입니다. 그래서 스몰 d가 하면서 20이 뭐예요? 왜 반지름이에요? 여기 반지름. 그러니까 2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2배의 d에다가 r이 6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0.15가 나오고 그 다음에 파라메타가 스몰 d분의 라지 d였어요. 그러니까 스몰 d는 금방 구한 것처럼 20에다가 2배 한 것이고 라지 d는 40에다가 2배 한 겁니다. 그래서 2가 나오죠. 그럼 0.15하고 2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 0.15하고 쭉 올라가서 어디에 해당합니까? 2면 여기죠? 여기. 그럼 쭉 읽게 되면 1.3. 이번에는 굉장히 잘 선택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대로 1.15에서 쭉 올라가가지고 여기 딱 해서 1.3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 지금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K를 우리가 1.3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범위 합의되고 그 다음에 이쪽 작은 쪽에 있어서의 그 J분의 TC를 계산하는 겁니다. 타우의 에버리지. 2파이분의 C5의 4승 C가 그래서 요 계산을 하게 되면 3.1 메가파스칼 이렇게 됩니다. 타우 맥시멈 뭐 이렇게 구하면 되지만 사실상 이걸 구한 다음에는 당연히 여기에서 타우 얼라우블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것이 타우 얼라우블보다 큰 것인가 작은 것을 따져줘야 되겠죠. 만약에 얘가 타우 얼라우블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 얘를 바꿔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얇은 벽을 가지고 있는 축의 경우하고 그 다음에 그 응력 집중이 걸리는 경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 하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축하종을 쭉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남아있는 게 뭐만 남아있어요? 응력 집중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잔류 응력이 남아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비탄성 비틀림에 대한 걸 얘기를 하면서 잔류 응력하고 그 다음에 영구 비틀림 각을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